예, 의사 진행말은 이제 자료 제출이 하다 불성실하다는 이야기를 좀 더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전현 의원 이야기했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의원실에서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를 여러 가지 제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동의했는데 검증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증에 필요하다고 누가 생각했냐? 본인이 생각했겠죠. 후보자 본인이.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요구하는데 후보자 본인이 생각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다 부동의한 겁니다. 이 문구로 지금 주신 자료 공적으로 모든 의원실에 들어간 자료입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니까 3차 요구 자료 중에 15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제출 안 하면 되는 거냐. 요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도 이 문제가 돼서 출입국 관리 자료 대라는데 그것도 좀 자기가 후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일부 주고 나머지 안 준 겁니다. 또는 관련 계약서 달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임의로 생각해서 안 준 겁니다. 또는 지금 일부 사항에서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교육법 위반에 관한 사항. 그거 다 추적하다가 나오니까 그 부분만 이야기해 또 추가 자료 달라니까 본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또 안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안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정부의 후보자에 대해서 가만히 방치하고 이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요 지점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강민국 의원님이 일단 발언 신청 그 다음 하셨기 때문에요. 네, 강민국 의원님. 좀 전에 양정수 의원님 질의하신 것을 연장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ICC 중재 아십니까? 네. 하나은행 사회이사로 있을 당시에 네. ICC 중재가 있었죠. 론스타와 관계에서. 예.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네. 그 내용들에서 쭉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죠? 예, 당시에 보고받았었습니다. 예.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기정 후보자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만 되게 유감이었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는 보험법 전문가이고 보험 관련 금융의 일부 일을 하신 걸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 산업에 있어서의 독점을 규제하고 그러니까 공정거래를 질서를 만드는 그 집행기관으로서 후보자가 적합한가? 왜 윤석열 정부는 비전문가, 경험이 없는 그 전문성이 좀 다른 왜 후보자를 이렇게 지명을 했는가? 되게 유감이었고 의문이었습니다. 거기에 한마디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제가 공정거래법에 관한 강의도 2학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그 논문이나 연구는 꾸준히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뉴스도 보도된 바 있지만 코리안 리 관련해서 담합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코리안 리나 보험회사 입장에서 담합에 대해서 방어하는 글 하나 쓰신 건 있으시죠? 근데 그 외에 실제 공정경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쓴 글들이나 전체 논문 중에서 그 비율이 10%는 됩니까? 예, 제가 구매 담합에 관한 논문도 기술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통신 보험 관련해서 공정 경쟁이나 불공정 거래 소비자 보호 문제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논문을 저희가 지적하는 것 중에서는 첫 번째가 비전문가다. 왜 경쟁질서 담당자로 나왔냐. 그 지점에 대해서 제 의견만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 익명을 요구하는 전문가, 저희 공정 관계자들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미 기사화됐는데 조성욱 위원장 같은 경우도 금융 관련 연구를 하다가 공정위원장을 했는데 업무 이해만 해도 1년이 넘게 걸렸다. 내부 업무 조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후보자 역시 이런 전체를 똑같이 밟을 것이라는 게 직원들의 걱정이다. 그런데 저는 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조성욱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업계 편향성은 없었는데 우리 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업계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생명 입사한 이후에 한 2년인가 3년인가 계셨는데 그 뒤로 기금부 교수, 서울대 교수로 들어갈 때 기금부 교수가 됐어요.
그럼 서울대 기금 교수로 있는 과정에서 나름 이제 기금 출연의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보험연구원, 이미 이제 보도도 됐지만은 보험연구원이 한 3년인가 계셨나요? 보험연구원 정보가 그 보험회사들이 후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만들어서 한 1년에 한 3억인가 4억인가 받으시면서 지내셨고, 그 보험연구원 자체가 업계 카르텔이나 업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들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냐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사회이사로서 있었는데 사회이사 제도가 왜 존재하느냐.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이사에 대해서 계신 것에 대해서 쭉 보니까 90몇 프로, 어떨 때는 100% 지배주주에 동의를 했어요. 사회이사 역할 제대로 했는가? 대단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간혹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로펌의 용역을 받아서 의견도 하고, 근데 그 몇 가지 용역을 하신 걸 보면은 서울대에서 교수로 계시면서 용역 받은 것도 거기 리스트에 등록하지 않고 한 것이 있었고, 보험연구원 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어떤 용역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보험연구원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또 하신 것도 있었고, 업계 편향 또는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처리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보험연구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보험산업 분야가 소비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분야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특정 그 보험 회사의 어떤 성장이나 발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금부 교수로 되셨죠? 예, 맞습니다. 기금부 교수로 했는데 기금 출연 계약서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여기도 비공개라고 했으니까 제출 안 한다고 합니다. 왜 제출 안 하는 겁니까? 이것도 사생활입니까?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뭐 동의라든가 그런 부분은 예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출하시죠. 예. 자료 요청합니다. 네. 오후 2시까지 제출. 오후에 개소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재 의원이 먼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하기가 좀 그러네요. 저 기본적으로 최승재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오늘은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예, 차분하게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임창현 의원님이랑 강병원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저는 이제 이 사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언론에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검증받을 때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과정을 이해했는데 이제 논쟁이 다른 식으로 가서 그럴 사안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 오늘 하여간 이렇게 논쟁하는 만큼 좀 밤늦게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1심, 판결 자체, 심결 자체는 1심과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심을 제치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하면 2심으로 가니까.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구조에 대해서 사무처가 심사관 역할을 하고, 그런데 그 심사관의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그 대신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 관련해서 모순되는 측면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보고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받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분으로 끝난 건가요? 시간이.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오기행 의원님? 원래 저 두 분은 3분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1분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1분만. 예. 참 당혹스럽습니다. 제 의견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 이 하는 과정에서 과연 전문성이 있으신지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사회이사 과정 경력 또는 아까 대법관 추천위원회 사는 관계에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모습에서 거수기 비판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 기업의 규제에 대해서 규제가 적이냐, 규제가 어떨 때는 사회 혁신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특히 기후위기, 탄소 중립 할 때는 그 규제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 안전, 생명을 위한 것. 약탈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시장 경제를 위해서 공정경제 그 철학이 있으신가? 그게 없으면 그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챌린지를 받으실 거다.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순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네. 먼저 후보자께 규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규제 완화 이야기하셨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그 공정 경쟁을 위해서 뭐 다양한 규제를 지금 갖고 있고요.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경쟁의 주창자이자 엄격한 법 집행자로서 필요한 규제들을 지금 공정거래법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보다 보면 그 부처의 존재 의의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 자리 가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아까 우리 이용훈 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독점 후 규제를 본질적인 자기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예, 그런 맞습니다. 조직입니다. 예.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산업을 진흥해서 신산업을 만들겠다면 중소벤처부나 다른 부처를 가셔야 되는 거죠. 통신위원회를 가시든지. 독점 규제를 통해서 시장 질서를 잡겠다라고 하는 게 존재의 의의인 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오신 분이 규제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른바 경쟁 제한적 규제는 없애겠다고 그러셨는데 후보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 규제 뭡니까? 이게 즉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경쟁 제한적 규제니까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그걸 없애겠다.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지금 생각하고 뭘 하시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쟁 제한적 규제는 뭐 진입 규제라든가 그 사업 활동을 막는 규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제도상 뭐가 그러니까 이걸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뭔가 규제 완화 이야기하고 규제 혁신 이야기하시면 그게 구체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법을 만들고 독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규제라는 용어를 쓰셨다면은 이게 경쟁 제한적 규제다. 그래서 요거 최소한 없애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국회를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못 하신다면 동호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그게? 관련해서 지금 44개 정부에서 그 관련 부처가 추진하는 그 경쟁 제한적 규제를 푸는 그 내용 모른다는 있다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그걸 보긴 했습니다만 아직 본인의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철학이 있어야 이걸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들, 부처 간의 의견이 있을 때 이건 분명히 해야 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의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방부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그 이야기할 건 이야기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처럼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산업 규제의 혁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국무조정실의 그 규제 혁신단 단장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 입장이 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44개 안이 지금 44개 과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반복하셔서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험사 자산운용 규정 잘 아시죠? 보험법 전문가시니까 보험연구원장이시고 예, 네. 아시죠? 지금 현재 그 보험법에 반영되는 그 금산분리 규정 관련 그런 이슈인데 그 계열사 주식을 3%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보험사가 계류소득 3%까지만 하는데 이게 취득원가냐 아니면 시가냐 그 논쟁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은 뭡니까? 취득원가입니까? 시가입니까? 이거 그 오랜 기간 동안 보험법 전문가이시고 보험연구에 계시고 이건 즉답할 수 있는 주제 아닙니까? 예, 뭐 관련해서 지금 그 논의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장이 없는 겁니까?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전문가이시고 소신이 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장이 없는 겁니까? 그런 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 그 정해야 될 어떤 사안은 아닌 아니 것 이게 같습니다.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지배구조의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될 주제고 특히 전체 경제법 중에서 아주 특이한 보험법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보험법 전문가인 후보자한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 제한적 규제가 문제에 대해서도 두리뭉실한 말씀하시는 거고 보험법 전문가한테 보험법 전문 이슈를 말해도 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지금 소신이 뭡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그 보험법 그 해당 규정 관련해서는 그 자산 규제 관련해서 입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태도는 계속 민감한 것은 답변 안 하시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책임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 질서를 주도하고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입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리안리 관련돼서 아까 이해충돌 이슈 많이 했었는데 이해충돌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쟁이 될 겁니다. 설사 국회 어떤 의견과 상관없이 임명되시더라도 이후 사안이 터질 때마다 이 이슈가 계속 논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자문을 하셨는지 어떤 식의 글을 쓰셨는지 공개하고 그걸 사전에 체크리스트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있어서 스스로 재책하고 안 되면 이해 당사자 기피 신청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투소가 들어오면서 논쟁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 이 관련 자료를 국회에다가 다 공개할 수 있을 거고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걸 굳이 안 하시는 거 지금이라도 그걸 개선해서 할 방법 없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한테는 전부 다 비공개 서약서 쓰라고 하면 제가 서약서 쓰고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은 판단하고 문제 제기하고 덮을 거 덮을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이걸 계속 숨긴다고 이게 숨겨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온갖 곳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데 저를 또 여러 가지 막 문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주신 말씀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해 충돌과 관련된 거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아까 김한규 의원이 질의할 때 구매 담합에 관한 미법 관련 연구 논문에 대해서 쭉 그 공정거래 규정 이야기하면서 이제 문제제기 했었는데 여전히 그 경쟁법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예. 저는 그 질의 응답하면서 참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희 화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예, 이 화면. 지금 리나칸 뭐 이렇게 논문이 한 2개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에 저 반독점 여설도 있는데 이 논문도 아십니까? 플랫폼과 그 상거래 분리. 예, 보지 못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예. 아니 미국법도 아시고 반독점법의 전문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온라인 플랫폼 공정에 관한 논쟁의 그 발상 자체가 이 논문에서 파생되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시라면서요. 경제법 다 아신다면서요. 제가 다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게이트키퍼 또는 카버드 플랫폼 이런 거 아세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가 논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유럽에서는 게이트키퍼라는 그 컨셉에 들어가는 데를 좀 하거든요. 예, 모르십니까? 쭉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죠. 다음 페이지. 이게 논의가 진행이 안 돼서 좀 답답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거 보시죠.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쟁점은 저는 2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까지 규율할 것인가. 게이트키퍼나 또는 카버드 플랫폼이나 특정 좀 대규모 가파나 이런 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100억이냐 1000억이냐 매출액 기준을 할 것이냐. 그동안에 온라인 플랫폼 정부에서 발행하는 이 100억 이상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이거 1000억으로 높여야 되냐. 그런 논의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경쟁정책의 전문가이신 후보자가 모르신다니까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 권한 자체, 이 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이 방통위에서 할 것이냐, 공정위에서 할 것이냐. 지난 논쟁입니다. 그 입장 있으십니까? 예, 관련해서는 저는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 예. 예. 그 하나는 입장이 분명하시군요.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포인트는 플랫폼의 독점, 그로 인해서 나서는 파생적인 독점이 있어서 플랫폼 운영자와 그 관련 상품 서비스의 제공자 사이에 세퍼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능적 분리, 차이니스 워를 치든지 조직적 분리, 조직을 분할하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네이버에 관련된 이야기, 쿠팡, 카카오 이야기 작년 국감 때 계속 논의됐습니다. 경쟁법의 전문가이신 후보자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자율규제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경쟁법의 전문가이신 후보자께서는 자율규제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의견을 자율규제 관련해서 그 자율규제를 일단 진행을 해보고 그 작동이 안 되면 법규제로 간다라는 그런 원칙을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 연장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몇 가지 주겠다고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네이버, 쿠팡 등이 있는데 알고리즘 조작 사건 알고 계십니까? 예, 못 들었습니다. 알고리즘 조작.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과징금도 부과되고 조사하고 있는 것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PB 상품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PB 상품 이슈 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요건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적발을 잘하고 관련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우선 생각합니다. 제도적 과제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도적 과제는 플랫폼 관련해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관련해서 그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그런 지침을 기능적 구조적 분리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라는 법률의 논의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정거래법의 전문가라고 하셨고 경쟁정책의 전문가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로서 시경과 뭔가 내용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있는 사건을 계속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중요한 사건 이렇게 질문하시면 답변을 그냥 안 하시고 그냥 넘겨버리고 또 막연하게 또 이야기 애매하게나 일반적인 이야기 하시고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저는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 편견이 깨지길 바랬습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법 전문가, 그러나 공정경제, 반독점 이것에 대해서 철학과 경험이 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업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자. 대기업활동을 마음껏 하는 거 그 자체를 누가 막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독점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 피해에 대해서 규제하고 시정해서 약탈적 시장 경제가 아니라 서로가 더불어 사는 시장 경제를 만들어가자. 이런 문제식을 가지고 20세기의 성과가 바로 공정거래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철학이 없다면 이 직을 맡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제가 오늘 청문회에 참석해서 주신 말씀 여러 가지 답변도 했고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관한 방향이나 소신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소상공인, 수많은 경제적 약자들, 피눈물 나는 중소기업들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것을 위해서 제대로 규제 역할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역할에 대한 진짜 가슴속에서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논쟁하는 것 되게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저 여전히 의문과 의혹과 번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답변을 보면서 더 그렇습니다.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제 소회를 이렇게 밝히게 되는데 많은 이해 충돌에 관한 이슈들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겁니다. 과연 본인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하나씩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없다면은 오히려 더 큰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업 집단 사회이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이사 제도에 대해서 3% 룰 아세요? 예, 2020년 말에 공정진 3법을 했습니다. 통과시켰고 그중에 공정거래법에 많은 절차적 규정들 넘어갔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피시민의 권리에 대한 절차적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이 사회이사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회사의 독립성과 그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이사 제도 자체가 가장 큰 게 지배주주의 권한을 이용해서 경영진의 권한을 이용해서 특정 그 사익을 편취하거나 내부자금을 통해서 이익을 밖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규제하고 또 감시하고 전체 주주 입장에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그렇습니다. 주주자본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회이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대부분 지배주주 영향을 받아서 임명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중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그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많은 사회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후보자의 그 두 개의 사회이사 경험에서 보면 99%인가 98%인가 이상이 그 동의만 하고 그렇습니다. 사회이사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공정경제의 핵심적인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풀어갈 수 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사회이사 제도를 더 강화하기 위한 또는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한데 사회이사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그 사회이사실 때 제대로 활동을 했다고 보십니까? 예,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 사회에서 활동을 했다고 사회이사 감시 의무라고 해서 그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2번 받은 회사의 그 이사 중에 한 명이 손해배상 청구에 주주 대표성에서 몇십억 토해낸 거 아십니까? 예, 경쟁법 전문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회사법 전문가고. 예, 지금 그다음 어쨌든 이용호 의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아까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이사 제도입니다. 사회이사 제도 물어보는 이유는 후보자가 본래 사회이사로 오랫동안 계셨고 지난 2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위 3법 중에서 공정거래법 중에서 3% 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공정경제와 경쟁법을 정말 잘하고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는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과 철학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사회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대부분 찬성을 하셨고 그래서 사회이사 제도에 대해서 좀 철학이 다른가 의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사회이사 아까 역할 문제 물어봤습니다만. 사회에서 그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그 회사 감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수기 역할만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입니다, 이게. 보도자료인데, 여기에 보면은 2021년도 12월 2일자 지역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하면서 쭉 사회이사 등의 현황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 제대로 사회이사가 기능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후보자가 사회이사에 있던 그 찬성표 등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경제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가 저는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이사의 역할이 뭐냐? 그래서 사회이사는 지배주주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전체적으로 주주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와 관련된 것 중에서 그동안 본인이 사회이사로 활동하면서 그랬던 의사결정을 할 만한 거, 내세울 만한 거 계십니까? 예, 구체적인 안건은 제가 다 기억나지 않고요. 예. 누가 추천해서 가셨습니까?
메리츠 외환 하나 은행의 그 사회이사 되실 때. 예, 연락을 받고, 예, 뭐, 그렇습니다. 누가 연락을 한 겁니까? 그 뭐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제가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청문회 시작할 때부터. 민감하면 다 숨기는 겁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고 민감하면 그냥 답을 안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는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신 게 별로 찾기가 힘듭니다. 인사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예, 뭐 은행에서 연락을 받은 은행 또는 뭐 그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중 투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집중 투표제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사법이나 이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하는데 이 도입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집중 투표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